이제 104쪽에 29장 세포 주기입니다. 자, 이 전 단원 공부하면서 세포 주기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포 주기는 간기하고 분열기로 나눌 수 있다. 간기에서 분열기 갔다가 분열기에서 다시 간기 가고, 그래서 간기는 사이간자입니다. 분열기와 분열기 사이라는 뜻에서 간기. 간기와 분열기의 커다란 차이가 뭐냐면, 간기 때는 염색사가 이러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 DNA 복제되어서 꼬이고 또 꼬여서 이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간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존재한다. 분열기 때 염색체로 응축한다. 자, 예전에는 간기를 휴직이라고도 했습니다. 분열 안 하고 쉬고 있다는 뜻에서 휴직이었지만 쉬는 게 아니죠. 분열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간기를 더 나누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간기를 더 나누면 지원기, S기, 그리고 G2기. 분열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최근에 일부 교재에서는 전기를 더 나눠서 전기와 전중기, 전부 5단계로 나누기도 하는데 저는 4단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중요한 것은 S기 때 DNA 복제된다고 그랬죠. DNA를 복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DNA를 복제해야만 할까? DNA 복제 없이 한번 세포 분열 시켜봅시다. 자, 모세포가 있습니다.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하고요. 이제 분열을 하면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모세포 그대로 있지 않고 이 녀석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자, 그럼 모세포에 있는 DNA 양을 20이라고 합시다. 복제 없이 세포 분열을 한다면 DNA가 반으로 줄어들겠죠. 이제 같은 개체의 체세포에는 그 체세포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개 같은 양의 DNA가 들어 있습니다. 물론 복제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무세포보다 더 적은 딸세포, DNA가 더 적은 딸세포가 만들어졌죠. 이 녀석도 20이 돼야 돼요. 20이. 딸세포도. 그럼 20을 40으로 먼저 늘려놔야 되죠. DNA 복제 없이 세포 분열하면 체세포의 DNA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지. 그래서 복제가 되고 분열하면서 반으로 다시 떨구는 거죠. 좀 이따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보면 가로축이 세포 주기이고 세로축이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DNA의 상대값일 때, 상대량일 때 처음 DNA 20이라고 합시다. 세포 하나에. 그럼 복제 일어나면 DNA가 40으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분열 한 번 하면 분열하면서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딸세포의 DNA와 무세포의 DNA가 같아지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원기고요. S기 때 DNA가 복제되고, 그다음에 복제가 다 끝나면 그것이 G2기. 그리고 분열기로 들어가죠. 전기, 중기, 후기, 이 부분이 말기. 이따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DNA를 복제하는 것은 DNA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신서시스. 그럼 그 DNA 복제도 역시 물질 대사죠. 동화작용이죠. 효소가 필요하겠죠.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그럼 단백질을 언제 만들까? 지원기 때 미리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지원기 때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포 소기관을 합성하죠. 세포 소기관 합성.
세포 수가 늘린 다음에 그걸 딸 세포로 나눠줘야 되죠. 자. 또 아까 분열기 때 염색체 그 동원체 부분에 방추사가 달라붙는다고 그랬죠. 그 방추사라는 것이 어떤 단백질로 되어 있냐면 튜블린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튜블린 단백질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G2기 때 만들어지겠죠. 주로. 히스톤 단백질은 언제 만들어질까? 히스톤 단백질. 지원기 때 만들어지겠죠. 대개 단백질들 지원기 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원기 때 세포가 커집니다. 세포 신장, 또는 세포 생장, 신장. 고딩 수준에서는 지원기 때 세포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지원기뿐만 아니라 S기, Z기, 심지어 분열기 때도 세포는 약간씩 커집니다. 그런데 지원기 때 세포가 커진다라고 표현한 것은 주로 지원기 때 주로 세포가 커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세포가 분열할 때 우리 지금 교재의 105페이지 맨 아래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DNA가 있고 염색체 그냥 표현할게요. 염색체 이렇게 있고 그럼 DNA를 복제한 다음에 실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처럼 흩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지원기 때라면 구체적인 좀 이따 이게 그럼 S기 때 DNA를 복제하고 이렇게 염색사가 응축해서 이런 형태가 되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핵이 있다. 핵막 있죠. 그런데 핵이 사라졌다가 나중에 다시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핵도 두 개 만들어지고 그러면 괜히 그랬네 이거. 자,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날까? 세포질 분열이 먼저 일어날까? 자, 이렇게 세포를 조금 네모 비슷하게 할게요. 이렇게 세포가 있다. 핵이 있죠. 세포질 분열이 먼저 일어나 버리면 한쪽 세포에는 핵이 없지. 당연히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난다. 105페이지 맨 밑에 그 내용인데 좀 알아먹기 어렵게 그려져 있네. 중요한 건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나중에 일어난다. 104페이지 교재의 그림 밑에 보면 아까 염색체 이런 건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 자, 그 분열기를 M기라고 적어놨죠. 분열기를 M기라고 하는데 자, 우리 전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차이를 살짝 얘기했었죠. 복습. 핵, 핵은 진핵세포에 있다. 원핵세포 없고. 그리고 막성소기관은 진핵세포에만 있다. 막으로 쌓인 핵, 그 다음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골지체 등등의 자, 리보솜은 둘 다 있다. 왜? 원핵세포도 스스로 물질을 한다. 그럼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된다. 원핵세포에도 리보솜이 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세포 분열할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하는 것은 진핵세포에만 해당되는 얘기. 물론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거 사람세포,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거 대장균과 같은 세균. 자, 대장균과 같은 세균은 염색체 형태가 아닌 염색사 형태로 그냥 분열을 한다. 진핵세포에서만 염색체로 출현하죠. 그러나 그냥 염색사일 때도 염색체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기서는 지금 구별한 겁니다. 염색사, 염색체를. 그래서 그 염색 분체를 양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방추사. 그래서 방추사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진핵세포에서 방추사가 나타나고 원핵세포에서 방추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방추사가 나타난다 하여 유사분열이라고 하고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방추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무사분열이라고 하죠. 자, 이 유사분열은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을 의미합니다.
마이토시스를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M기입니다. 분열기를 M기라고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핵분열을 의미하는데 요 마이토시스,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을 마이토시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유사분열이라고 번역하죠. 참고로 무사분열은 A가 not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한 개라는 뜻이 아니라 없다, not 부정. 그래서 amitosis 를 번역하는 것이 무사분열. 자, 조심할 것은 진핵세포의 진핵생물의 감수분열 때 방추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을 유사분열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감수분열은 아예 다르게 부르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메이오시스, 물론 이것도 M자가 들어가는데 메이오시스를 감수분열이라고 부르고요. 마이토시스는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냥 대략 체세포 분열을 이렇게 유사분열이라고 하기도 한다. 다시 체세포 분열을 유사분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체세포 분열의 핵분열을 마이토시스라고 그것을 유사분열이라고 번역했다. 자, 어쨌건 그 M기라는 것은 분열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실은 여기 104페이지 그 분열기 M기도 읽어볼게요. 일단 104쪽에 그림 밑에 분열기 M기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것은 체세포 분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핵분열을 M기라고 하는 겁니다. 설명드렸죠? 그러나 그냥 혼용해서도 쓴다. 105페이지에 보면 세포 주기가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지원기 세포 생장한다네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세포 주기가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원기 거쳐서 S기 때 DNA 복제된다. 매우 중요하죠. G2기 때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데 특히 튜블린 단백질을 만든다. 자, 그리고 분열기. 그리고 지원기 때 거기 세포가 계속 분열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서 지원기 때 자, 잘 보세요. 제 피부에 이런 세포들이, 피부 세포들이 지원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열하라는 신호를 받으면 분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 맨 바깥쪽 세포층은 죽어 있죠. 그 녀석이 떨어져 나가면 이제 또 세포 분열을 하죠. 근데 그런 신호가 없는데도 세포 분열을 하면 어떻게 돼? 돌기가 생기겠죠. 그것이 종양이죠. 암. 그래서 세포는 분열 신호를 받을 때 분열을 하는데, 그게 이제 G1 검문 지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건데 물론 검문 지점은 체크 포인트 번역하는 것인데 검문 지점, 지원 검문 지점만 있는 건 아니고 G2 검문 지점도 있고 M 검문 지점도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G1 검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원기 머물러 있다가 분열해라 그러면 그 검문 지점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그림에서 분열기와 간기, 누가 더 길게 그려져 있어요? 간기가 더 길게 그려져 있죠. 실제로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것보다 실제로 간기가 더 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소장세포의 경우에 세포 주기가 약 24시간인데 그 중에서 분열기는 채 1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 분열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각 분열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세포 주기가 24시간이라면 분열하는 세포를 24시간 동안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죠. 뭐 24시간 동안 쳐다볼 수는 있지만 졸립고, 그죠? 그럼 예를 들어 세포 주기가 더 길다, 72시간이다. 그럼 3일 내내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 무식한 방법이죠. 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어떤 학생 집에 무작위로 100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 100번의 방문 중에 70번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학생은 하루 동안에 몇 시간 공부할까? 자, 100번 중에 70번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를 100으로 본다면 하루 24시간이죠. 그럼 100번 중에 70번 공부했다? 그럼 24시간 중에 몇 시간 공부했느냐? 비례식으로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70 곱하기 24시간 되겠죠? 그죠? 역시 이거 이해되죠? 역시 이걸 이용해서 내가 세포를 관찰할 때 그 소위 세포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즉
소위 슬라이드 글래스, 고등생용으로는 받침 유리. 촌스러운 용어죠. 내가 이 세포를 하나 올려놓은 게 아니라 세포를 여러 개 올려놓죠. 그리고 커버 글래스로 덮죠. 소위 덮개 유리. 그럼 여기 세포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세포들의 그 세포 주기에서의 단계가 다 똑같은 건 아니겠죠. 어떤 녀석은 지원기, 어떤 녀석은 S기, 어떤 녀석은 G2기, 어떤 녀석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각각에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에 해당되는 세포가 예를 들어서 2개 있다. 전체 세포는 100개인데 그리고 세포 주기가 24시간이다. 그럼 전기에 소요되는 시간은 100분의 2 곱하기 24시간 하면 되겠죠. 이해돼? 아까 그 학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어쩌고 하다가 잠자고 그러겠죠? 그러면 공부하는 그 광경이 가장 눈에 많이 띄었다는 얘기는 무작위로 방문해요. 무작위로. 그러니까 딱 12시에만, 낮 12시에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방문했을 때 공부하는 광경이 가장 많이 목격되었다는 얘기는 공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길다라는 얘기죠. 어떤 특정 세포의, 특정 시기의 세포수는 전체 세포수에서 특정 시기의 세포수는 그 비율은 그 세포 주기에서 그 특정 세포, 그 특정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하겠죠. 이런 개념이요. 100번 방문했는데 70번 공부했다. 그럼 이 녀석은 하루에 요만큼 공부한다. 됐죠? 그럼 전기의 세포가 2개 발견됐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전기 단계의 세포수, 발견된 세포수 전체에서 그것은 전체 세포 주기에서 그 단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하겠죠.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100분의 2 곱하기 24시간. 이렇게 해서 알아냈겠죠. 낱낱이 관찰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관찰해서 전기에 소요되는 시간, 중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한 것이 재미인 것이 아니라. 됐죠? 조금 어려운 얘기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해하셨죠? 자, 이제 106쪽에서 문제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세포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런데 1번. DNA는 간기 중 S기에 복제된다. 간기를 다시 복습. 지원기, S기, G2기로 나누고 그 중에서 시험에 가장 중요한 것은 S기, DNA 복제, synthesis, 합성. 물론 지원기나 G2기에도 단백질이 합성되지만 그때는 S기라고 부르지 않죠. 자, 2번. 세포 주기의 M기는 더 짧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 2번이 답이고 3번 간기는 지원기, S기, G2기로 진행되고 4번 G2기에서 방추사와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 합성된다. 물론 세포막 구성 물질 언급 안 했지만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방추사를 구성하는 물질, 단백질 이름 알아두면 좋습니다. 튜블린. 답은 2번.